안녕하십니까. 퓨어스토리지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지는 제 세션에서는 25분 동안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고객의 사용자 경험 그리고 미래, 더 나아가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로 가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능 혹은 성능과 경제성.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세 번째는 구독 경제, 스토리지 as a 서비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퓨어스토리지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더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퓨어스토리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객분들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현대화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저희의 고민이고 고객분과 함께 갈 그 여정의 그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고객분과 협의 드리는 부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려운가? 아시는 것처럼 업무별로 사일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리가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재래식 아키텍처가 사실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고착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관행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극복해야지만 저희가 성공적인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줄여서 MD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3S라고 하는데요. MD를 잘하기 위해서는 심플해야 되고 간편해야 된다는 거죠. seamless, 원활하게 이행 가능해야 되고 sustainable,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 관리 아키텍처가 향후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가 계속 20분 넘게 드릴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뒤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D의 성공 키워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능 혹은 성능과 경제성,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세 번째는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 구독 경제로에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성능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목에 달았습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내놓는 솔루션들은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 어레이 X, 업계 최고의 응답 시간을 보장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허브의 업계 최초였던 오브젝트 파일 스토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가 있고요. 또한 업계 최초로 QAC를 채택해서 경제성을 확보한 플래시 어레이 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퓨어스토리지는 각 업무 특성에 따른 최적의 성능과 경제성을 보장한다. 결국 이런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사용자 환경의 빠른 응답 시간이라든지 빠른 배치 수행 시간이라든지 빠른 디플로이, 빠른 백업 이런 등등의 성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능을 포기하고 아무리 그게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가 되고 클라우드가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능이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제품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블락 환경, 센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 X는 보시는 것처럼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충실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6.9의 하이엔드의 가용성을 제공하고 저희도 AI를 도입해서 스토리지의 로그를 분석해서 프로액티브하게 혹은 프리딕터블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장애 대응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성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뭐 중원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응답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나오는 것처럼 티어1 서비스에서 중요한 용량, 확장성도 또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은 경쟁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수십 대의 과거 모델의 스토리지를 운영 중에 온라인에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새로운 세대의 스토리지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 대를 계속 매년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이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이게 저희가 부르는 이름으로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업그레이드를 할 때 여지껏 고객분들은 스토리지를 교체한다, 스토리지를 신용으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스토리지의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늘 다운타임을 수반하는 아주 지난하고 고된 작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요? 그냥 온라인에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거의 수십 대, 100대 가까운 장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용자 경험, 사용자 사례에서 이런 부분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 모든 제품군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성능 말고도 경제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능과 경제성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겁니다. 경제성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성능만 위한다면 그 경제성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업계 최초로 QLC를 채택해서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 그리고 그거에 준하는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QLC를 도입하게 되면 그 세일단 데이터 지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중요합니다. 그걸 저희는 QLC 플래시를 위한 최적화된 코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올 플래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만든 아키텍처를 통해서 10년 동안 갈고 닦은 저희의 노하우를 탑재했기 때문에 QLC처럼 고집적 SSD 상에서도 최적의 성능과 최적의 그 가용성, 내구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린 내용은 성능과 경제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두 마리의 토끼가 그 달성이 될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티어1 업무에는 플래시 어레이 X의 탑재를 VM을 올리고요. 티어2 업무에는 그 플래시 어레이 C의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VM들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고객의 서비스 레벨을 충족시키는 아주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덕션은 X로 가장 성능이 빠른 X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DR 쪽은 가격 경제적인 C로 구현을 하게 되면 정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죠. DR은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C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클라우드 온프렘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테스트 뎁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래시 어레이 X에 있는 시점 백업분을 C로 스냅을 떠서 장기 보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가장 좋은 전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퓨어 스토리지가 가장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플래시 블레이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All NVMe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유닛을 통해서 1페타바이트의 1.5 IOPS, 밀리언 IOPS를 제공하고요. 스루풋을 15기가 스루풋을 제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나 파일 프로토콜 다 지원을 하면서 그 최신의 퓨어 스토리지의 퓨리티 OS를 탑재해서 사용자 경험을 한층 더 저희가 배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 작은 그 유닛이 전자레인지보다 작은 소비 전력을 사용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클라우드죠.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능과 경제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클라우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프렘에 엣지 혹은 코어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랑 연동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던 간에 단방향으로 가든 양방향을 모두 지원하든지 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탑재되는 모든 워크로드, VM이든 블락이든 파일, 이미지든 그 모든 종류의 업무보와 데이터를 다양한 프로토콜로 블락이든 파일이든 오브젝트든 이거를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해야 되고요.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프로텍션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양하게 액세스하고 모빌리티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부분이 퓨어가 고객의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부분이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온프렘의 데이터가 있던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있던 모두 통합 관리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키워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기 위해서 구독 경제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 이 부분은 잠깐 좀 하나씩 꼭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다 싶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구독 경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매년 예산 품위 올리는 거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가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에 소요 자원을 예측했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죠. 혹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구독 경제가 아주 훌륭한 해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내년을 예측해야 되는 IT 부서 계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과중한 운영 업무도 또한 괴로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하이엔드 혹은 미드레인지 엔트리 스토리지를 도입하셨는데요. 사실 고객의 업무는 엔트리면 되는데 남는 용량이 하이엔드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SLS랑 무관한 서비스 레벨과 무관하게 더 비싼 스토리지를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에 할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스토리지 운영 환경도 클라우드 같은 그런 운영 환경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퓨어가 풀어가는지 한 꼭지 다시 풀어가 보면요.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 pay you, use 그런 그 컨셉이 구독 경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에버그린. 왜냐하면 이런 그 운영 환경의 그런 그 새로운 업그레이드도 항상 가능하다는 부분이 사용자 경험을 가장 끌어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工지능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사용 편의성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능이 풀 API로 지원을 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이 사진을 저장하는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저장하는 그 정도의 그 스토리지 서비스로서는 충족을 하지 못하고요. 엔터프라이즈급의 서비스 레벨을 충족시키는 그런 스토리지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그 스토리지 벤더는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퓨어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히 퓨어 애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온프렘에 경험하신 사용자 경험을 클라우드에서 혹은 구독 경제에서 똑같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단언컨 말씀드릴 수 있고요. 퓨어 스토리지가 최근에 정말 그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종 스토리지 환경을 지원하는 통합되고 완벽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하나씩 한 땀 한 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트웍스라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했고요. 저 네 글자 포트웍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세션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되게 훌륭한 경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꼭 그 참여하셔가지고 기주간 시간에 할애해 주신 만큼 또 경품을 받아가시는 기쁨도 함께 느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컨테이너 환경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런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는 디스트리뷰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어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한 곳 혹은 여러 곳에 이 부분이 탑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이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렘의 퓨어 스토리지나 여타 경쟁사 스토리지에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개발 단계에서만 쓰실 수도 있고요. 혹은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 이후에 운영 단계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런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축하시고 운영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신 고객분들은 포트웍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넘버원은 포트웍스라는 회사였고요. 이런 회사를 저희 퓨어 스토리지와 인수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을 때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퓨어 스토리지의 사용자 경험과 포트웍스의 사용자 경험이 같이 어우러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기존의 포트웍스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데이터를 운영하고 프로텍션하고 복제하고 뭐 다양한 걸 이미 다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온리로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렘의 퓨어 스토리지가 있어도 가능했죠. 퓨어는 이미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통합된 UI를 포트웍스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 투자 환경, 그러니까 다양한 이기종 스토리지 환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조차도 포트웍스를 통해서 하나의 단일한 창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고민하세요? 그러면 포트웍스를 컨시더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포트웍스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어떤 환경에 있어서 포트웍스가 가장 뛰어난 부분인지 저희 퓨어 스토리지와 포트웍스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이런 단일한 사용자 경험이 얼마나 많은 개발 생산성과 운영의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해답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그 따끈따끈한 그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 세션의 거의 대부분이 끝났습니다. 제가 맺은 말을 하기 전에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바로 직전에 네 글자의 회사 이름을 강조 드렸었는데요. 네 글자입니다. 퓨어 스토리지가 인수한 업계 최고의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를 하는 회사 이름은? 네, 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답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아주 그 고객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경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응모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제가 진짜 숨가쁘게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잠깐 톤다운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지금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코비드 시츄에이션이 가정과 회사, 나라, 뭐 월드와이드하게 뭐 저개발 국가든 이것이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뭐 이 부분을 막론하고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요. 그 위기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IT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IT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고객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퓨어스토리지라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그 벤더 회사에 종사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고객분과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결국 위기는 과거의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닐 것이고요. 뭐 얼마 전에 뭐 테넷이라는 영화가 어떤 그 과거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이런 상상의 세계를 뭐 영화에서 영화적 상상력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교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항상 미래에 찾아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훌륭하게, 원활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했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느냐, 고객분들의 회사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분들의 회사의 현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후에 경쟁력을 확보하셨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가서 IT 인프라스트럭처, 대표적으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스토리지 영역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민하셨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기에,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라도 설계하시고 운영하시고 미래를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퓨어스토리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를 혹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왼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아니면 민첩성을 가속화할 수 있겠고요.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뭐 AI, 딥러닝, 머신러닝, 리얼타임 애널리틱 이런 분야에서 저희의 데이터 오브 아키텍처를 플래시 블레이드와 함께 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어뎨션, 클라우드 안 하시는 고객분들 이제 없으실 거예요. 클라우드를 간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 빅뱅, 원샷으로 지금 온프렘에 있는 것을 오라 너싱으로 한 방에 다 클라우드로 가져가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양쪽이 병행되는 이행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데이터가 이동하거나 양방향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했을 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과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랜섬웨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랜섬웨어의 가장 중요한 그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프로텍션 백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포인트 인 타임으로 혹은 장기 보관으로, 또한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그 데이터를 복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 프로텍션을 고도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플래시 어레이나 블레이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셨을 때, 특히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세이프 모드라는 게 있어서요. 사용자가 백업을 받아놓으면 사용자가 퓨어스토리지 엔지니어링에 도움이 없으면
그게 골드카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셔야지만 그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는 그런 세이프 모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거든요. 어떤 악의적인 혹은 사용자 실수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보호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5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저희 SE분들이 이 하나의 꼭지꼭지별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뎁스 있는 설명을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이어서 계속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